이런 와중에 이재명 당대표는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3법에 대한 최우선 조속 처리에 대한 얘기를 내놨는데요. 먼저 기사부터 보고 이어가도록 할게요. 이재명 대표가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민주당은 불법 사채 무효법, 금리 폭리 방지법, 신속회생 추진법 등 가계부채 3법을 최우선 과제로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많이 서운합니다. 사실 이제 저는 좀 기대를 했던 게 여기에 장기 채무에 관한 소각법 같은 것들이 하나 좀 들어가 줬으면 하길 바랬거든요. 아, 작가님. 제가 30년 신불이라서 근데 합의가 안 돼요. 이자가 원금의 2배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사들인 애들이 30년 동안 이제 서로 거래를 주고받고 해갖고 이 눌려있는 이 부채가 수십억인데 실제적으로 이게 채권으로 거래된 금액은 1,000만 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들끼리 이제 팔아 넘기면서 계속해서 이거를 늘려왔다는 얘기야. 그래서 처음에 이제 얘기할 때는 그 장기 부채의 상한 기간, 그러니까 뭐 12년 이상이면은 없는 걸로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추가되기를 바랬습니다만 이건 너무 이제 민생 행보에 가까운 거죠. 이거는 사실상 기존에 있는 가계부채를 덜어내기보다는 앞으로 있을 사채와 가계부채의 증가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 법안이 최우선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 안을 지금 긴급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어차피 그 금리의 인상은 피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각종 대출의 요율도 굉장히 낮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법의 그 중요한 핵심 같은 거는 은행권 부채 아닌 다른 부채 안에서의 불법 이자나 그 추심을 반대하도록 하는 거고,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에 대한 연대 책임, 그러니까 무한정 책임을 지는 기존의 대출 관행을 한정 대출로 전환한다라는 내용을 갖고 있거든요. 이건 이제 은행 쪽에서 들으면 매우 기야말 노릇이지만 이걸 안 해주면 기존의 부채를 갖고 있다가 이율이 더 오르거나 신규로 부채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됐을 때 인생이 파탄나요. 인생도 바탕 평생 쫓아옵니다. 은행도 좋을 게 없을걸요, 이렇게 되면? 은행이 어떻게든 채권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게 편하죠. 이게 외국 모기지론 같은 경우에는 지가 모기지 얻어갖고 살다가 안에 집을 던지면 부채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제도를 정착을 시키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빚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사용해야 되는 가족들 먹고 써야 되는 월급에 대한 차입은 치지 말자는 거거든. 현재까지는 이제 120만 원, 150만 원까지는 차입을 안 하는 조건으로 돼 있기는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하니 그 부분을 상한을 올리거나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그 추심을 금지하는 법안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아무리 부채를 지고 집을 날리고 또 그러한 가정의 위기가 오더라도 내 소득만은 지켜서 재기할 수 있는 길을 주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은 진짜 그 앞으로 있을 그 금융 대란, 부채 대란에 꼭 필요한 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은행이 무너지고 이게 잘못되는 경우는 어찌됐거나 큰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국가와 국가 재정이 합의를 봐갖고 처리해 나갈 거지만 그 와중에 그 틈바구 중에 서민이 무너지는 것만큼은 막아보자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좀 잘 됐으면 합니다. 다음은 신서복 얘기가 있네요. 이재명 대표가 바이든에 서한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언제였죠? 지난 1일 바이든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비롯한 미 당국 고위 관계자 20명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 서한에는 한국산 전기차 차별 조항이 포함된 IRA가 발표된 데 따른 해결책 모색을 요청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단순하게 그 해결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에 간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오. 네. 그러니까 해결책 모색을 윤석열도 안 위해서 가는데. 이재명이 먼저 초청을 받아 갈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가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최소한 이제 이러한 요구를 했고 네. 저쪽에서 답신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형태로든지. 친서를 받은 건 아닌데 어떠한 형태의 답변을 10일 날쯤에 들었다고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전화 통지인지 또는 뭐 인편을 통한 뭐 편지인지 뭐 다른 류의 이메일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에 대한 걸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전달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이재명 그 당대표에 대해서 관심 깊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더더욱 그런 상황이 좀 높아져가고 있으니까. 네. 지지율 계속 떨어지고 있고 하니까. 이런 이재명 대표가 부담스럽다 보니 온갖 종류의 썰로 지금 어떻게든 검찰이 엮어보기 위해서 검찰 인력이 다 올인돼 있는데요. 이재명 측근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던 이화영 씨를 구속 기소시키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연관성은 결국 없었다라고 인정을 하고 말았습니다. 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당시 도지사였죠. 이재명 대표는 이번 사건과의 연관성이 없다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아니 당연하죠. 지금 검찰이 얼마나 많이 이상한 뉴스 내보내서 검찰발 단독 막 조선일보, TV조선이고 전부 다 쌍방울 하고 이재명 계속 미친 듯이 해놨잖아요. 근데 이제 검찰이 이재명 연관 없어요. 아휴 안 아니, 쪽팔리냐? 뭐라도 연관거리를 만들어냈으면 아이고. 있다고 하겠죠. 당연히 옛날에 했겠죠 이거 했으면. 근데 해갖고 역풍 맞기 딱 좋은 상황이라서 일단 이건 빼고 다른 거 찾아. 아니 이때까지 계속 이때까지 대장동부터 시작해가지고 밝혀진 게 뭐가 있어 도대체. 쌍방울 깊게 털면요. 일단 부산시장은 나왔습니다만 조금만 쌍방울을 더 캐주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수박이 나옵니다. 네. 아니 그리고 기업이 한쪽에만 하겠어요? 그런 기업 난 본 적이 없어. 털면 다 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지금 우리가 이미 김의건 의원이 예견을 했듯이 이 이더리움 거래소 관련해갖고 혹시 부가공모 주고받은 게 아니냐 뭐 이건데 안 나올 거예요. 왜냐면 그 주장을 했었던 그 에리카 킴인가요? 네. 그 언니가 우리 그 가상화폐 시장 이쪽 안에서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중국 쪽에서 제가 사업할 때도 네, 이 양반이 주도하는 코인이 네. 이 연변 이쪽 동북 삼성을 싹쓸이를 했어요. 에리카 강. 에리카 강. 그래서 이 양반은 이쪽 업계의 굉장히 유명한 브로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사람 주장은 뭐냐면 이제 이더리움은 이 사람이 이제 북한이 관심이 있다라고 얘기했던 거는 그만큼 중국을 통해서 북한하고도 어느 정도 관계가 있기는 있었을 겁니다. 왜냐면 연변 그 동북 삼성 쪽에서 이런 가상화폐 모집을 했던 사람이고 그걸로 해갖고 솔찬하게 돈을 벌었고요. 국내도 지부가 있었거든요. 네. 이 사업 얘기를 너무 자세히 설명하면 이게 이제 금융다단계에 대한 홍보가 되니까 제가 얘기는 안 하겠는데 거기까지. 엄청 성공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 돈을 탈탈 턴 사람입니다. 그래서 국제적 브로커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한 얘기를 100%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북한뿐만이 아니라 쿠바나 다른 쪽 이쪽에 케이만 군도 이런 쪽하고도 다 본사가 있고 연관이 있고 그쪽하고 해서 한다라고 하는 그 당시에 사업 설명 자료들이나 프레카드들이 엄청 돌아다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류의 관심을 가질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남북 교류를 하는 데 있어서 지자체들 자체 교류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결제란 말이야. 결제. 달러를 못 주니까 어떠한 방식으로 걔네들한테 물건을 주고받으면서 결제를 해줄 수 있을 거냐. 그래서 그거를 북한이 비트코인을 쓴다 하니 일종의 이제 가상화폐를 통한 방법은 없겠느냐라고 그 당시에 아마 관심을 가졌던 지자체장들이 몇 있었어요. 근데 거기 관련해서 박원순과 이재명을 언급했다고 하는데 내 생각에는 립 서비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접촉했을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이 한국에 잘 안 들어오니까. 주로 중국 쪽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별걸 다 알고 있네. 네. 아무튼 그래서 이거는 파봐야 헛지랄이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오히려 증거를 만들어내기가 편합니다. 왜냐면 국내에서 진행된 일이 아니라 해외 서버나 해외에서 이러한 작업들을 했던 거기 때문에 단순히 증언이라든지 추론만 갖고도 죄를 뒤집어 씌울 수 있는 거거든요. 확인이 안 되니까. 확인이 안 되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증거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없어. 근데 그 증거를 국내에 있는 증거는 다 디지털 문서나 알리바이나 이런 게 성립하는데 이걸 해외에서 만들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그 당시에 에리카 강이 중국 기업이나 중국 쪽하고 오고 갔던 거, 그리고 그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분명히 이 이재명하고 연관이 있는 걸로 만들어내려고 할 겁니다. 그 성남의 뇌물 영재 경우처럼. 그래서 결국 나중에 제 예언을 할게요. 중국 쪽을 통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접촉했다. 그리고 일부 금액이 건너간 정황이 있다. 그거 한국에 있는 지부에서 보낸 돈이에요. 한국 사람들도 그 코인 많이 샀거든. 이런 방식으로 엮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